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6월 29일 화요일까지 주식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황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오늘 효성 TNC가 친환경 스타트업 플리츠 마마에 또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요. 주가가 89만원대에 도달하면서 효성 TNC의 목표 주가를 128만원까지 보자는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판덱스가 비수기에도 오른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효성 TNC는 플리츠 마마에 대한 투자를 계기로 리젠랩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는 소식을 밝히고 있는데요. 리젠랩 프로젝트란 효성 TNC가 개발한 친환경 소재를 플리츠 마마 등 패션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친환경 패션 상품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는 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TNC는 섬유 시제품을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플리츠 마마 등 스타트업 제품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각종 전시회와 온라인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최종 소비자와 시장의 피드백을 향후 섬유 및 원단 제품 개발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효성 TNC는 친환경 스타트업 플리츠 마마에 지분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국내 대표적인 친환경 소재 기업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가지고 최종 판매 제품까지 신경을 쓰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에 따라서 효성 TNC의 리포트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6월 28일 기준으로 스판덱스가 비수기에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가 128만 5천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2분기 실적은 스판덱스 수급 타이트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베트남 타이어 코드의 실적 호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삼보라 질소의 업황 개선으로 인해서 전분기에 비교하여 창사 최대 영업이익을 지속할 것이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개선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를 기존 115만원에서 11% 상승한 128만 5천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 시가총액은 5.5조 원이라는 부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효성 TNC 같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계속 중국 쪽에서도 스판덱스의 수급이 타이트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에 좋은 업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라는 리포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중고차 시장의 타이어 산업의 호황을 이끈다는 제목으로 중고차 시장의 지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타이어 쪽에서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구조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좋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 중고차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이슈는 이미 기반영돼 있고 국내 3사 중에서 동사의 포지셔닝 위치가 가장 유리하다는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호황에 진입한 타이어 쪽의 산업을 예상했을 때 목표 주가를 7만원까지 보자고 상향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LG U+에 대한 좋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과 배당, 수급이 모두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연내 2만원까지 상승할 전망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LG U+는 탑픽으로 KT와 함께 통신주 중에서 추천을 하고 있고요. 12개월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하면서 2만원까지 계단식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부분 통신주를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 개선 양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또한 지속되고 있고요. 중간 배당 지급을 결의한 만큼 더욱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호전에 따라서 수급까지 개선된다면 5G 수혜주의 모습을 다시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반도체 쪽에서 PSK 홀딩스를 지켜보자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외 반도체, 그중에서도 후공정 쪽의 투자 확대 수혜가 기대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삼성전자 등 주요 고객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중국 CIS와 전력 반도체 업체들로의 고객 확대에 따라서 2021년 연결 매출액 114% 증가한 850억 원, 영업이익이 175억 원으로 흑자 전환 턴어라운드할 전망이라는 부분에 좋은 예측이 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는 쪽으로 PSK 홀딩스를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PSK 홀딩스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화학이 1조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LG화학은 양극재와 배터리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소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관련 소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녹색 채권을 발행하였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일반 기업 중 가장 큰 규모의 외화와 원화 ESG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는 부분에 최대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는데요. LG화학은 ESG 채권을 통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는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친환경 플라스틱과 전자 소재 등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덕분에 녹색 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다는 회사 측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1분기 중소형 OLED 매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1년 새 50%나 껑충 뛰었다는 예측이 나왔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펜트업 효과, 고주사율 등 프리미엄 제품 수요 확대에 따라서 좋은 실적의 배경이 되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분기 중소형 OLED 시장 쪽에서 점유율 80.2%를 기록하면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디스플레이와 중국 BOE는 8.8%, 5.8%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옴디아는 올해 상반기에만 OLED를 탑재해서 스마트폰이 110종 이상이나 출시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OLED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상위급 모델에만 탑재가 됐었지만 최근 들어서 보급형 모델에도 확대 적용되면서 더욱더 OLED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형 OLED 출하량은 5억 8,450만 대, 지난해 4억 5,660만 대와 비교해서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OLED를 기반으로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는 종목 바로 덕산 네오룩스인데요. 현재 57,900원을 기록하고 있고 시가총액 1조 3천억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되는 상승세, 성장주로서 가치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증권에서는 6월 21일에 덕산 네오룩스 목표 주가를 기존 56,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하반기부터 애플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QD LED 라인 가동 등 호재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덕산 네오룩스의 패널 출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8만원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도가 지난 22일에 제너럴 모터스 올해의 우수 협력 기업 시상에서 무결함 차량 출고 특별상을 수상하면서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만도는 모두 7차례 GM의 우수 협력사로 선정이 되면서 계속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였고 코스닥 지수는 상승 마감하였는데요.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쪽과 섬유, 의복, 서비스업 등이 상승했고 철강, 금속과 보험, 통신업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신라 SG와 이스타코, IB 김영과 같은 정책 테마주를 지켜보자는 내용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IB 김영이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STX 중공업과 PHC, 코디엠, 흥국, 유엔젤 같은 기업들이 급등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타코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기 공공주택 정책 테마주로 엮이면서 투자자들의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03년도부터 분양사업 중 미분양된 소유의 오피스텔 상가 등을 임대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이스타코라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타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 공공주택 관련된 주로 테마로 엮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경제, 유진 스펙 6호, 흥국 코디엠, PHC 펄어비스, 엔텔스 같은 주가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던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특히 중국 판호 밝은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오늘 큰 상승이 나왔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 엔텔스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대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를 보시면 48조 중국 게임 시장을 뚫었더니 바로 펄어비스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28일 중국 게임 시장 진출 허가를 받고 현지 모바일 게임 기대 순위 3위에 올랐다는 쪽으로 좋은 예측이 나오면서 펄어비스가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판호를 따낸 데 성공하면서 한국 게임으로는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라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갭 상승 종목에서는 TPC 글로벌, 휴맥스 홀딩스, TS 인베스트먼트와 신풍제약 우선주, 상신 EDP, 넥슨 GT도 갭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STX 중공업이 STX와 함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또 유엔젤 주가가 상승하면서 SKC 인프라 서비스 주식회사와 최근에 15억 규모의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또 급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STX가 오른 이유는 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국형 친환경 선박 그린십 K 개발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고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개발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STX 중공업이 중심에 서고 있다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쪽에서는 특히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위험회피 심리가 강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델타 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5,500원가량 순매도를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위험회피 심리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전일 대비 급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요. 문구류와 가정용품, 출판과 전기제품, 미디어 서비스 쪽에서의 테마가 좋았고 SNS 쪽에서 유엔젤과 크래프톤 관련주로 카카오게임즈, 또 캐릭터 상품 쪽에서 캐리소프트, PHC, 유엔젤, 넥센 타이어 순으로 주도주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따른 영향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 넥슨 GT, 조이시티, 넷게임즈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넵튠이라든지 크래프톤 관련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클릭 해외 증시 이 종목에서는 북미 전자 상거래 기업 쇼피파이의 고공행진을 지켜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작년 코로나로 인한 수혜로 외형 성장이 커져가고 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최근 1개월새에 19.45%, 3개월새에 43.76%를 급등하고 있는데요. 월 구독 모델로 글로벌 쇼핑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다국적 이커머스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기업 중에 시가총액 1위에 해당된다는 부분, 앞으로 쇼피파이를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제 솔루션을 확대하면서 편의성을 높여가는 그런 서비스 개선에 따른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등 파트너 생태계가 탄탄하기 때문에 앞으로 결제와 캐피털, 물류 쪽까지 자체 솔루션으로 차별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더욱더 좋은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블록딜 소식이 나오면서 7% 하락하였는데요.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를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이 최저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다시 올라갈 준비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브와 펄어비스 또 유진테크가 SK 하이닉스 계약에 상승 마감하면서 반도체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투마치팍은 오늘 코미코가 3.58% 올랐는데요. 매우 좋은 자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평가는 돼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주에 비해서는 저평가돼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 2020년도 올해 계속해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올해 영업이익이 매우 좋아지는 부분, 눈에 띄는 실적 개선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올랐던 주도주는 이로온과 쌍방울, 녹십자가 또 바이오 쪽에서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호 타이어, 한라 MS, 오스테오닉,
LST큐브, 대성 창투, 파미셀 EM 플러스 같은 기업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미 사이언스와 우리 기술도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한일 네트워크스, 오픈 베이스, AB 프로 바이오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제부터 급등하고 있는 나이백에 관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4,060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나이백은 리보핵산 mRNA 관련주의 응용기술 특허를 출원하였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짧은 간섭 리보핵산에 적용할 수 있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유전자 검사와 치료제 개발에 사용되는 합성 DNA와 RNA 분자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뉴클레오타이드 전달 및 응용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전하면서 mRNA 관련주로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백은 나이펩 TTP가 적용된 유전자 약물 전달체 기술인 LNP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mRNA 관련된 쪽에서 최근에 이슈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체적인 이런 임상이라든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기업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간 추천주 쪽에서 증권사들이 저평가와 또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들 어떠한 쪽을 지켜보고 있는지 자료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KCC와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철강과 무역법인 전방시장의 호조로 견조한 실적이 예상된다는 쪽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좋게 보고 있고요. 중국 6.18 쇼핑 이벤트로 중국향 매출 쪽에서 코스맥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유안타 증권 같은 경우에는 두산과 또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이 크레딧 위험 해결에 대한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동박적층판이라든지 수소 등 자체 사업 가치도 1조 7천억 원대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기 중에 산업차량 매각대금 7,500억 원이 유입되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쪽으로 두산을 지켜본다는 내용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KCC는 삼성물산과 한국조선해양 보유 상장사 지분 대비 매우 저평가받고 있다는 쪽에 추천이 나오고 있고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감가 내용 연수 축소로 500억 원 증가 시 PER 8배가 여전히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증권 쪽에서는 카카오처럼 자회사 IPO 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네이버를 주목하고 있고요. 유가 상승 및 발주처 환경 개선으로 가이던스를 충분히 연내 6조 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쪽에 삼성 엔지니어링 추천 의견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금융투자 코스닥 쪽에서는 하반기 5조 원 수준의 캐펙스 집행 예상으로 이노 와이어리스를 좋게 보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PSK가 베베레츠 평가 순항으로 밸류에이션 부분이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좋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자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전장, 배터리,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종목 추천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성 SDI라든지 기아, SK이노베이션, SKC와 또 호텔신라, 현대위아, CJ E&M 같은 기업들 골고루 추천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 기업 공개 시기가 불명확하지만 네이버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아는 현대와 달리 공장 직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자체 접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만 3천여 명이 조만간 백신 접종 신청을 받을 것으로 유급 휴가까지 제공된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아 EV6 제네시스 G80 전기차 쪽에서 신모델이 쏟아진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아이오닉5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기아의 전용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는 부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9인치 타이어를 장착하고 있고 아이오닉5의 최대 주행거리보다 훨씬 길다고 하는데요. EV6는 40여일 만에 사전 예약 대수 3만 대를 돌파하면서 올해 생산 목표인 13,000대를 크게 웃돌면서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반기에는 기아가 스포티지를 비롯한 다양한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베스트셀링 모델인 스포티지의 신형 모델을 선보인다는 부분, 2015년 4세대 출시 이후에 6년 만에 선보이는 5세대 모델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현대차가 또 팰리세이드와 G90 상품성 개선 모델도 출시할 예정이라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가 개발하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위탁 생산하는 경형 SUV도 나온다는 부분, 아이코닉 SUV를 지향하는 신차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 중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프리미엄 세단 클래스 쪽에서 또 새로운 변경 모델, 부분 변경 모델 등이 계속해서 소개될 예정이고요. 프리미엄 소형차 브랜드 미니 코리아도 3분기에 부분 변경 모델이 국내에 선보일 예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치주 시황 29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급등하는 가치주들을 모아봤는데요. DIT, FNS테크, 아이센스 등이 주목을 해보자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특히 2분기 실적 깜짝 기대감에 실리콘웍스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좋은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 드라이버는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보니 수요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계속되는 좋은 업황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락 반전 가능성은 낮고 하반기에 적어도 한 차례 가격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 대비 PER 8.1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유사한 대만 노바텍이 최근 주가 조정에도 올해 PER 26.2배를 적용받는다는 저 부분에서 상당히 실리콘웍스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한금융투자 보고서 쪽에서 목표가 95,000원에서 105,000원으로 상향된 코오롱 인더스트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자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 전년 대비 111% 늘면서 3,222억 원, 산업자재 영업이익만 1,700억 원으로 패션 쪽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는 부분 좋은 업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날짜 기준으로 평소보다 거래가 많았던 가치주 20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GS 홈쇼핑, 크리스 FNC, 영풍 정밀 등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기업들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해성 DS가 목표 주가 48,600원까지 상향되면서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PER 17.5배는 동사에 주가 적용되었던 역사적 고점이지만 자동차용 반도체 및 동사 리드프레임에 대한 폭발적 수요 증가는 높은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과거보다 충분히 더 높게 고평가될 만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기존 대비 상향된다는 부분 쪽에서 목표 주가를 48,600원까지 보자는 내용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 주력 제품들의 공급 부족 상황은 내년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DIC, THM과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DIC의 종속회사인 제인모터스가 총판업체 남경과 다목적 전기 운반차 테리안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공시가 나면서 최근에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화승코퍼레이션 종목 소개에서도 뉴스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좋은 흐름, 오늘 6.46%나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탄소 중립 표준화를 목표로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부분, 전기차 관련주들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일 기준으로는 또 KTB 투자증권에서 그린플러스에 대해서 밀양 스마트팜 혁신 밸리 등 다양한 사업 매출이 반영되면서 2분기와 또 하반기까지 호실적과 신규 수주가 계속해서 기대된다는 내용으로 투자 의견 강력 매수까지 나왔었는데요. 목표 주가를 3만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스마트팜 정책주로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혁신밸리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농촌 지원 정책 관련주로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달에 그린플러스는 호주 스마트팜 전문 기업인 팜 4.0과 호주 뉴질랜드 지역 스마트팜 공급 및 독점 라이선스 계약까지 체결되고 있는데요. 이번 계약에 따른 수주는 올해 3분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동남아시아까지 신규 진출이 가셔야된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계속되는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좋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프리카도 목표 주가 12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인플루언서의 후원이 자연스러운 세상 속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6%, 62%나 성장하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고요. 매출 증가와 수익 모델 고도화 등 플랫폼 레버리지가 극대화되고 있다는 쪽, 광고 비즈니스 쪽에서 본 궤도에 진입했다는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적정 주가 12만원까지 PER 21배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넷마블은 18만원,
네이버는 52만원, NC소프트 120만원과 카카오는 15만원까지 목표 주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하반기에 대한 우려 속에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부진이 이어졌지만 하반기 업황은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설비 투자 확대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수혜를 입었다면 하반기에는 고객사에 증설된 캐파로 인해서 소재 업체들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중소형주 쪽에서는 SK머티리얼즈를 추천한다는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파운드리 업체들은 지난해 경기 불확실성을 이유로 캐파 투자를 보수적으로 진행하였지만 이제는 파운드리 쪽에 집중이 되는 업황이 되고 있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GS그룹이 휴젤 인수라는 파격 베팅 바이오 쪽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예상 못한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1위 보톡스 업체를 인수한다는 쪽으로 신세계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서 GS그룹이 바이오 쪽에 투자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기업 등 새 4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매각 실무는 메릴린치가 맡고 있고 GS그룹이 인수전에 참여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차원의 M&A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은 2001년도에 설립된 국내 1위 보톡스 업체로서 많은 수출을 하고 있고요. 세계 6번째로 보톨리눔 톡신 개발에 성공하면서 가파르게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블록딜 쇼크 하이브는 오히려 증권가 쪽에서는 이제는 악재가 해소되었다는 쪽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이 매수할 때라는 분석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계속해서 주식을 처분해 왔는데요. 이제는 오버행 이슈가 이번 기회에 해결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매수할 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가격은 오르는데 웃지 못하는 시멘트 업계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재고량이 부족해서 계속되는 공급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유연탄가 폭등의 원가 부담 가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적정 재고량이 74.6%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요. 시멘트 재고가 완전 소진됐다가 5월 들어 강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가 늘어난 상황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기상 조건이 양호해지고 본격적인 시멘트 수요가 몰리는 3분기에는 생산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쌍용 CNE와 삼표 시멘트가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의 모범 기업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오고 있는데요. 시멘트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의 대표 산업으로 꼽혔지만 시설 투자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표준화 전략에 관련된 쪽으로 또 시멘트 분야에서 쌍용 CNE와 삼표 시멘트를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효성 TNC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치주들과 급등주들 뉴스를 점검해 보셨고요. 앞서 보여드렸던 최근에 올랐던 가치주들 중심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투머치 팟은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팟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